박종희 작업실의 박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녕히 제 작업실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가로서, 하나의 엄마로서, 그리고 내일을 살아내는 생활인으로서 요즘 제 머릿속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화두를 오늘 던져보려고 해요. 바로 일과 삶의 균형. 조금 더 날것의 표현으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의 치열한 과정입니다. 워킹맘으로 지내온 지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관통해 오면서 제가 직접 온몸으로 부딪히며 겪었던 변화들을 딱 5단계로 정리해 봤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복직을 앞두고 불안해서 잠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복직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멘붕에 빠진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저 사람도 저랬구나 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2023년 6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소중한 딸 조이가 태어났던 때죠. 사실 요리하는 저희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독방 육아를 하게 됐죠. 하루 종일 아기랑 단둘이 붙어 있다 보니 나만의 시간은 진짜 말 그대로 제로였어요. 원래 제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호르몬 변화도 있었고 육체 피로까지 더해지니 감정이 진짜 정말 아주 널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가벼운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이가 8개월이 조금 넘은 이듬해 3월 저희가 큰 결심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 조이를 재워두고 남편이랑 식탁에 어린이집 입학 신청서를 두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입학 신청서를 쓰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이 어린 것을 보낸다니 뭔가 내가 편하자고 애를 남한테 맡기나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자책감에 엄청 힘들고 그냥 좀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작업을 너무 사랑하는 작가였고 살기 위해서 3월에 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4월에 덜컥 작업실을 구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육아휴직 후 복직의 1단계는 한마디로 유토피아였어요. 진짜요. 입학 신청서를 두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애 키우느라 못했던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운동, 독서, 그리고 우아하게 천천히 마시는 커피, 그리고 진짜 내 작업까지. 육아만 할 때는 시간도 없었지만 체력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작업실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삶에서 행복하기만 할 순 없잖아요. 행복감이 채 한 달을 가지 못하고 2단계. 불안과 걱정이 들이닥쳤어요. 공간과 시간은 생겼는데 텅 빈 책상을 보고 있으니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지? 사람들이 다 날 잊어버린 건 아닐까? 일이 다시 들어오긴 할까? 일이 들어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작가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8개월 동안 아기랑 대화하다 보니 성인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은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잃어버렸었어요. 아기한테 하던 말은 거의 뻔하잖아요. 뭐 그랬쩡 우쭈쭈 맘마 엄마 뭐 이 정도. 그러다 보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작품으로 나를 표현하는 작가인데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버퍼링이 생기고 심지어 클라이언트랑 미팅할 때도 진짜 심각했어요. 그냥 문장 구사가 잘 안 되고 연계 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천천히 말하려고 생각하는 척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원래 페이스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어요. 너무 소중한 아이를 얻은 대가로 제 뇌의 한 부분을 뺏긴 것 같았어요. 보통 출산할 때 뇌도 같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이게 더 갈수록 과간이에요. 불안 단계를 지나니 3단계.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찾아왔습니다. 말도 잘 못하지, 작업 표현도 예전 같지 않지, 당연히 일은 줄었지, 작가로서도 뭐 낙제점 같은데 집에 가면 엄마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제가 성격상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거든요. 하나에 빠져서 끝장을 봐야 다음 걸 하는 스타일인데 복직을 하니 강제로 하루를 두세 조각으로 쪼개 살아야 했어요. 아침에 조이를 등원시키고 작업실로 번개처럼 달려와서 미친 듯이 작업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저를 알리는 그런 마케팅도 해야 되고 자영업자다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혼자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벌써 하원 시간이에요.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막 쪼여왔어요. 애를 데려와서 밥 차리고 요즘 발달 상태에 뭐가 필요한지 챙기다 보면 진짜 머릿속이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당시의 기억이 잘 없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 전부 약간 단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쳐내고 했던 것 같아요. 작업실에 앉아서 조이 어린이집 알림장 보거나 육아용품 쇼핑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반대로 집에 와서는 마감하지 못한 작업 걱정에 아이 눈도 못 맞추고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초반에 생각했던 운동, 독서, 친구 만나기 그런 거는 당연히 단 하나도 시작도 못했어요. 엄마로서도 작가로서도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력은 겨우 숨만 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체력은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긴 해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구르다 보니 신기하게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4단계 요령과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시간적 여유가 생긴 덕도 있지만 저만의 생존 법칙을 터득한 거죠. 어느 날 유명한 작가님의 유튜브를 보는데 그분은 작업실에 출근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을 읽을 때도 비슷한 구절을 본 기억이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버려질 쓰레기가 될지언정 일단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나만의 워밍업 의식을 버리자. 예전엔 출근하면 여유롭게 커피도 내려 마시고 음악도 고르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서 그 소위 바이브를 잡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 워킹맘에겐 워밍업은 사치이자 샛길로 빠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샛길로 빠졌다가 원래 길을 돌아오면 벌써 점심시간이고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금방 또 하원 시간이에요. 워킹맘에겐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근할 때 책상을 깨끗하게 치워두고 퇴근했어요.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하자마자 가방만 내려놓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요. 그렇게 하니까 오전 2-3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몰입도가 생겼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이미 벌려놓은 작업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타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모드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디테일하게 디자인과 위치까지 상상하며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조이와 떨어져 있을 땐 작가 모드 온, 그리고 작업실 퇴근하면 바로 엄마 모드 온. 사실 이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프로젝트가 너무 몰려서 2주 동안 집안일을 완전히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일에만 미쳐 산 적이 있었거든요. 조이를 하원시키고 돌보긴 했지만 최소한만 챙겨두고 아이가 잠들면 다시 작업실로 출근해서 밤샘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씻고 겨우 2~3시간 자고 다시 작업실로 가는 생활을 반복했었어요. 덕분에 작업 결과물은 만족스럽게 잘 끝났는데 다 끝나고 봤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엉망진창이 된 집구석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데 뭐를 한 대 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내 삶, 내 공간,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였구나. 내 행복이 먼저고 자아 실현이나 돈을 버는 건 그 다음이구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니 삶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그 뒤로는 아무리 바빠도 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연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바쁠 때는 돈을 좀 쓰더라도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집안일도 완벽하진 않지만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꼼수와 요령을 터득했어요. 이 집안일 꿀팁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따리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가정의 소소한 행복을 지키면서 내 작업도 놓지 않는 딱 그만큼의 유연함을 지금 또 배우는 중이에요. 그렇게 피 터지는 4단계를 지나서 워킹맘 2년 반차가 된 지금 저는 마지막 5단계인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안정기라고 해서 매일이 평화롭고 완벽하다는 뜻은 진짜 절대 아니에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육아는 좀 할만하다 싶으면 새로운 레벨업이 되고 할만하다 싶으면 또 새로운 레벨업이 되고 끝이 없고 매일매일 미션이에요. 당장 내일 갑자기 조이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감당하기 힘든 큰 프로젝트들이 들이닥치면 제 삶의 균형은 또 사정없이 흔들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흔들린 균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그리고 일이 많아서 예민해져도 그 예민함을 집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삶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롭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좀 흔들렸네?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되지?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겼어요. 육아휴직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서툴고 그리고 그냥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그런 일만 투성이에요. 삐걱거리는 일의 투성.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뇌에 버퍼링이 걸리고 집안이 개판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아주 당연한 단계라는 걸요. 예전에 나를 찾기보단 아이가 생긴 후로는 엄마든 아빠든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워킹맘으로서, 워킹데디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도 처음이니까 모든 게 서툴고 어렵고 느린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럴까? 막 이렇게 다른 사람과도 비교를 하지만 옛날에 나와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비교하지 말아요. 훗날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예쁘고 잘하고 있는 걸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기로 했어요. 뭐 살이 찌든 피곤해 보이든 말든 지금의 내가 그냥 제일 예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이 제일 예뻐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 작업실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확신이 되었길 바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도 잘 접어둘게요. 그럼 지금까지 박종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